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촉촉하고 건강한 백세눈 인생을 책임지는 튼튼백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눈이 왜 사막처럼 마르고 통증을 유발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눈물의 양이 아니라 기름의 질에 있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아마 지난 영상을 보시고 내 눈꺼풀 속 기름 공장이 막혀서 내가 그토록 고생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실제로 그 막힌 공장의 문을 열고 굳어버린 기름을 녹여내어 우리 눈에 천연 보습막을 다시 입혀줄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적의 5분 눈 관리 루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눈이 아프면 너무나 당연하게 약국으로 달려가 인공 눈물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분무기로 물 한 번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불이 나지 않도록 토양을 촉촉하게 만들고 우리 눈 스스로가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재건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정교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눈을 만지거나 무리한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소중한 각막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마치 옆에서 직접 가르쳐드리는 것처럼 상세하게 이 루틴을 전수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5분의 루틴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던 그 끔찍한 뻑뻑함 대신 세수한 듯 시원하고 맑은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말이죠. 찬바람이 불어도 눈물이 고이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책을 오래 보아도 눈의 피로감이 훨씬 덜해지는 변화를 곧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 퇴화해가는 여러분의 기름샘을 다시 젊게 되돌리는 항노화 요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눈을 위한 가장 고귀한 5분의 투자를 저와 함께 시작해보시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인공 눈물통을 내려놓고 스스로 눈을 치유하는 법을 마스터한 눈 건강 박사가 되어 계실 겁니다. 막힌 기름샘을 뚫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온찜질입니다. 8화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눈꺼풀 속에 마이봄샘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름이 버터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서 갓 꺼낸 버터를 빵에 바르려고 하면 잘 발리지 않고 덩어리지지만 따뜻한 열을 가하면 순식간에 맑은 액체로 변해 부드럽게 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온찜질에도 지켜야 할 엄격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온도와 시간입니다. 먼저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사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눈꺼풀 속에 굳은 기름인 마이봄이 액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녹는 점이 바로 이 온도대이기 때문입니다. 40도보다 낮으면 기름이 충분히 녹지 않아 효과가 없고 50도가 넘어가면 우리 눈의 가장 연약한 피부인 눈꺼풀에 화상을 입히거나 안쪽의 각막에 열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를 가늠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손목 안쪽의 연약한 피부에 대었을 때 뜨거워가 아니라 기분 좋게 따뜻하다 혹은 약간 뜨끈한데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 다음은 시간입니다. 많은 분이 귀찮다는 이유로 1에서 2분 정도만 수건을 올렸다가 떼시는데 이는 겉피부만 데울 뿐 정작 중요한 기름샘 깊숙한 곳까지 열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기름 덩어리가 중심부까지 녹아내리려면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눈을 감고 온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깨끗한 수건을 물에 적셔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린 후 비닐팩에 넣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건은 금방 식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찜질팩이나 전자식 온열 안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런 도구들은 일정한 온도를 10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기 때문에 훨씬 깊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찜질을 하는 동안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는 것도 좋지만 눈동자를 상하좌우로 천천히 굴려주시면 눈꺼풀 안쪽 근육이 움직이면서 열 전달을 돕고 기름이 배출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온찜질이 끝난 직후 눈앞이 잠시 뿌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꽉 막혀있던 기름샘에서 녹은 기름이 드디어 밖으로 흘러나와 눈 표면에 퍼졌다는 증거니까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눈을 몇 번 깜빡여주시면 금방 선명해집니다. 2단계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눈의 건조함은 절반 이상 사라질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입니다. 아침 찜질은 밤새 굳어있던 기름을 배출해 낮 동안의 활동을 돕고, 저녁 찜질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고 기름샘의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온찜질로 기름을 부드럽게 녹였다면 이제는 그 기름을 밖으로 배출시켜줄 차례입니다. 기름샘 구멍이 오랫동안 막혀있던 분들은 기름이 녹아도 스스로 흘러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름샘 마사지입니다. 마치 다 써가는 치약 튜브를 밑에서부터 쭉 짜 올리듯이 우리 눈꺼풀 속에 고여있는 기름을 물리적으로 밀어내주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세밀해야 하며 절대로 안구 자체를 강하게 눌러서는 안 됩니다. 먼저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어 세균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눈꺼풀의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 눈꺼풀의 마이봄샘은 속눈썹 위쪽에서 아래 방향으로 길게 나 있고, 아래 눈꺼풀은 속눈썹 아래쪽에서 위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따라서 마사지의 방향도 이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위쪽 눈꺼풀은 눈을 아래로 지그시 뜬 상태에서 검지, 손가락 측면을 이용해 눈썹 아래 뼈 부분부터 속눈썹 방향으로 아래로 쓸어내리듯 눌러줍니다. 이때 압력은 피부가 살짝 밀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눈동자를 직접 누르는 것이 아니라 눈꺼풀의 테두리를 따라 기름을 밑으로 짜준다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아래 눈꺼풀은 반대로 눈을 위로 치켜뜬 상태에서 손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듯 마사지합니다. 특히 아래 눈꺼풀은 기름샘의 길이가 짧고 구멍이 위를 향하고 있어 기름이 정체되기 더 쉽습니다. 손가락 끝을 이용해 눈꼬리부터 눈 앞머리까지 꼼꼼하게 위로 밀어 올려주세요.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위아래 각각 10회 정도 반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를 하다 보면 눈가가 약간 미끌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시원한 느낌이 드실 텐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눈을 지켜줄 귀한 기름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마사지 중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압력이 너무 강하거나 현재 눈꺼풀에 염증이 심하다는 뜻이니 즉시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손가락 대신 깨끗한 면봉 2개를 이용해 눈꺼풀을 위아래에서 짚듯이 살짝 눌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름샘 입구 쪽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마사지는 기름샘의 탄력을 회복시키고 주변 혈액순환을 도와 새로운 기름 생성을 촉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눈을 찌를까봐 무서울 수 있지만 며칠만 연습해보시면 여러분만의 적당한 압력과 리듬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 눈에서 나오는 이 기름이 세상 그 어떤 값비싼 인공 눈물보다 뛰어난 천연 보습 크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성을 다해 마사지해주세요. 이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의 눈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온찜질로 기름을 녹이고 마사지로 짜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뒷정리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눈꺼풀 청소입니다. 프라이팬에 굳은 기름을 녹여서 짜냈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다시 굳어서 이전보다 더 지저분해지고 구멍을 막아버리겠죠. 우리 눈꺼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지를 통해 밖으로 나온 끈적한 기름 찌꺼기, 그리고 그동안 기름샘 입구를 막고 있던 미세먼지, 화장품, 잔여물, 죽은 세포들을 완벽하게 닦아내야만 비로소 기름샘 공장이 깨끗하게 가동될 수 있습니다. 눈꺼풀 청소는 단순히 세수할 때 눈을 비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작업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눈꺼풀 전용 세정액이나 개별 포장된 세정 패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전용 제품이 없다면 따가움이 없는 베이비 샴푸를 물에 1:10 비율로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준비물은 깨끗한 면봉이나 거즈입니다. 거울을 보고 아래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살짝 당기면 속눈썹 바로 안쪽에 촉촉한 점막 라인이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마이봄샘의 구멍들이 나란히 있는 워터라인입니다. 세정액을 충분히 적신 면봉으로 이 라인을 따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쓱쓱 닦아내주세요. 위 눈꺼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려 속눈썹 뿌리 부분을 노출시킨 뒤 면봉으로 꼼꼼하게 닦아냅니다.
이때 면봉에 묻어나오는 노랗거나 하얀 찌꺼기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이렇게 더러운 게 살고 있었다니 하고 말이죠. 특히 이 청소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8화에서 언급했던 모낭충 때문입니다. 모낭충은 눈꺼풀의 기름과 노폐물을 먹고 살며 염증을 일으키는데 세정액에 포함된 티트리 오일 성분이나 항균 성분들은 이 모낭충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번식을 막아줍니다. 청소를 할 때는 너무 세게 문질러 점막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아기 피부를 닦아주듯 아주 살살 하지만 꼼꼼하게 닦아내는 것이 기술입니다. 청소가 끝나면 미온수로 가볍게 눈 주변을 헹궈 마무리해주세요. 이 눈꺼풀 청소까지 마쳐야 비로소 기적의 5분 루틴이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눈이 번쩍 뜨이는 듯한 상쾌함과 함께 눈꺼풀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양치질을 해서 치아 건강을 지키듯 눈꺼풀 청소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위생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깨끗해진 기름샘 구멍을 통해 맑은 눈물이 샘솟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름샘을 직접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평소 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찜질하고 청소해도 일상생활에서 눈을 계속 혹사시킨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안구 건조증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눈을 제대로 깜빡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생활 수칙은 바로 의식적 깜빡임 운동입니다. 우리는 보통 1분에 15회 정도 눈을 깜빡여야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볼 때는 그 횟수가 5회 이하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눈을 완전히 감지 않고 반만 깜빡이는 불완전 깜빡임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눈꺼풀이 끝까지 닿아야 기름샘이 압력을 받아 기름을 짜내는데 살짝만 깜빡이면 기름은 나오지 않고 눈물만 증발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 따라 해보세요. 눈을 감을 때 1초 정도 꾹 하고 힘을 주어 감았다가 다시 뜨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수시로 특히 업무 중에 의식적으로 꾹 1초 뜨기를 반복해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막힌 기름샘을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이 됩니다. 두 번째 수칙은 전 세계 안과 의사들이 권장하는 20-20-20 법칙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20분 동안 보셨다면 반드시 20피트 이상 떨어진 먼 곳을 바라보며 20초 동안 눈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먼 곳을 바라볼 때 우리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이 비로소 이완되며 피로가 풀립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의식적 깜빡임을 함께 해주시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책상 앞에 포스트잇으로 먼 곳 보기 라고 써붙여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실내 환경 조절도 필수적입니다. 에어컨이나 히터의 바람이 눈에 직접 닿는 것은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송풍구의 방향을 아래로 조절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해주세요. 모니터의 높이를 눈높이보다 약간 낮게 설정하는 것도 팁입니다. 눈을 치켜뜨면 눈의 노출 면적이 넓어져 눈물이 더 빨리 마르지만 약간 내려다보는 자세는 노출 면적을 줄여 건조함을 완화해줍니다.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5분 루틴이 치료라면 이러한 습관들은 예방이자 유지 장치입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보다가도 잠시 멈추고 먼 산을 보며 눈을 꾹 감아주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겉에서 하는 관리를 넘어 우리 몸속에서부터 건강한 기름이 만들어지도록 돕는 먹는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의 질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장에 좋은 원료를 넣어주어야 좋은 제품이 나오듯 우리 몸에 좋은 지방산이 풍부해야 마이봄샘에서도 맑고 깨끗한 기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 개선을 위해 제가 가장 강조하는 영양소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이미 많은 분이 혈관 건강을 위해 드시고 계실 텐데요. 안과 영역에서도 오메가3의 효능은 눈부십니다. 오메가3는 기름샘의 염증을 억제하고 끈적하게 굳어있는 기름의 성질을 부드럽게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눈물 증발 시간이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호두 등에 풍부하지만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정제된 영양제 형태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반드시 혈행 개선과 건조한 눈 개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기름이 중요하다면서 왜 물을 마시라고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성층이 부족하면 기름층이 아무리 좋아도 눈물막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몸속 수분을 앗아가기 때문에 순수한 물을 하루에 1.5리터 이상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몸이 탈수 상태면 눈물 생산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나 루테인, 지아잔틴이 가득한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는 눈의 전반적인 노화를 막아 기름샘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당분이 너무 많은 음식이나 가공된 트랜스 지방, 튀긴 음식은 몸속 염증을 유발하고 기름의 질을 나쁘게 만드니 안구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보약이다라는 말은 눈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겉으로 찜질하고 마사지하면서 속으로는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눈은 안팎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와 초록색 쌈 채소를 올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의 눈이 훨씬 더 빨리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막힌 기름샘을 뚫는 5분 루틴부터 생활습관, 식이요법까지 아주 긴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는 사실에 희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구 건조증 탈출을 위한 기적의 5분 루틴은 딱 3단계입니다. 첫째, 40에서 45도의 따뜻한 온찜질로 굳은 기름을 10분간 녹여주세요. 둘째,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녹은 기름을 짜내주세요. 셋째, 전용 세정액으로 입구에 남은 찌꺼기와 세균을 깨끗이 닦아내주세요. 여기에 의식적으로 눈을 꾹 감는 습관과 오메가3 섭취가 더해진다면 여러분의 눈은 더 이상 인공 눈물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자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마법처럼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서서히 막히고 병들어온 기름샘이 하루아침에 새 것처럼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들인 만큼 세포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최소한 한 달만, 아니 딱 일주일만이라도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이 루틴을 지켜보세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평소와 다르게 눈이 가볍고 세상이 맑게 보이는 그 순간의 전율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통증이 참기 힘들 정도라면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병행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는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을 하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홈케어는 불이 다시 나지 않도록 땅을 가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가장 완벽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다시 촉촉해질 권리가 있고 튼튼 백세인 제가 여러분이 100세까지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실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내 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어루만져 주시는 그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촉촉하고 반짝이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